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1차 5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행위와 관련된 판례 문제. 정당행위에 관련된 판례 문제는 매년 출제되기도 하고 또 이 OX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암기해 놓지 않고 새로 보는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상식이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이 찍기로 여러분들이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당에 관련된 판례, 특히 최신 판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야 될 거고 또 기존 판례들도 OX별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당에 관련된 판례는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1번.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거네요. 인정되는 거. 1번. 사채업자 갑이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게 알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자, 이거 정당행위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협박이죠, 협박. 협박이고 이 지문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채권 추심 목적으로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 쓴 사실을 자기랑 가장 가까운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겠죠, 이거. 따라서 이런 방식의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괴롭히는 거. 이거는 아무리 내 목적이 채권 추심을 위한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A 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에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갑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원래 이 하도급 받은 사람은 최초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당했어. 그러니까 공사 대금 직불 청구권이 있는 놀이시설의 정당한 이제 유치권자. 나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놀이시설에 내가 유치권자로서 권리 행사하겠다.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놀이시설 이거 유치원에 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함부로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까지 했어요. 적절한 방법인가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이렇게 나 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물건을 발주한 사람한테 줘야 될 물건을 칼로 뜯어내고 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거 이런 게 정당행위로 허용된다면 이 나라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손상했다면 이거는 정당행위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상식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2번은. 그럼 3번. 갑이 자신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돼요. 그러니까 내 가옥 앞에 도로가 이미 운반 차량,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상당 기간 이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가옥 일부에 균열이 발생했어. 그러자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해서 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가옥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법적인 별도의 소부 절차를 써야지 여기다가 트랙터 세워놓고 펜스 설치해가지고 이 저기는 폐기물 운반 차량이 계속적으로 지나가야 될 도로인데 그렇게 방해를 한다? 이게 정당행위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결국은 답은 1, 2, 3번 지우고 나니까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 4번 문제가 바로 최신 판례예요. 그리고 읽어보면 이거는 불가피한 방법이에요. 볼까요? 학교 법인의 전 이사장 A가 부정 입학과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학교 법인이 설립한 B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됐어. 학교법인 전 이사장 A가 B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이 되는데 과거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람이 선임이 되니까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 갑이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 A와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A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A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마지막 거의 보충적인 정말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거죠. 판단 아래 A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실랑이 사건 때 많이 봤죠. 이런 어떤 불가피한 실랑이, 이런 것들은 뭐죠? 이런 것들은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려워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뭐 위력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총장과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남의 과정에서 일부 실랑이가 있었다. 그래서 뭐 폭행도 좀 있었고, 뭐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도 좀 있었고, 이랬다 할지라도 이런 거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당히가 인정되는 경우죠. 이거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1번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됐던 거고, 2번 문제도 뭐 상식에 기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뭐죠? 여기 쭉 넘어가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실랑이 하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 방법의 상단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나아가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 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구체 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 등이 가능하다 할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이게 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4번 최신 판례 지문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셨다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당행위 문제는 뭐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난해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번이 아니라 정당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